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트맨 2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김민재입니다. 저희 배트맨 2부에서는 시장 이야기 먼저 다뤄보고요.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중간중간마다 연락 주시는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그때그때 해결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 저희가 받을지 모르는 이 배트맨 시간에 10시까지 늘 채널을 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에 대한 접수는 전화, 문자, 카카오톡, 유튜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기로 접수 받고 있고요. 문자는 샵 4989번으로 함께합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무료로 또 메신저를 열어두고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박정식 혹은 샘플러스 이성배 이렇게 원하시는 전문위원의 이름을 검색하시면은 원하시는 전문위원 톡방에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꼭 한번 생각나실 때 접속하신 다음에 많은 도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배트맨 2부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 또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2부에서도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전화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해서요. 지금 전화 연결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시청자분 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종목 봐드리겠습니다. 네. 오텍 오텍이요? 볼까요? 오텍. 네. 네, 매수 13,200원에 50%. 13,200원에 50%요. 지금 좀 손실 중이세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회복이 가능한지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연결해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텍 바로 네. 상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오텍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건물용 공조 시스템 그밖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점유율도 계속해서 높여 나가고 있고 공기청정기 렌탈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자회사 이제 오텍 캐리어에 대한 에어컨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고 또 이 시장에서는 이 오텍에 대해서 2분기 실적 역시 굉장히 긍정적으로 내다본다라고 저는 이렇게 시장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종목이죠. 하지만은 주가가 굉장히 좀 답답하고 부진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오텍을 최근에 들어가셨죠? 좀 됐어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사실 이 오텍은 계절적인 성수기로 놓고 보게 되면은 사실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해 드리는 게 맞는데 우리가 이 오텍의 주가가 그동안 어떻게 흘러왔나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고 있는 게 이제 이 라인이 이제 3월 달입니다. 3월 달에 주가가 어떻게 계속적으로 상승했던 이런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은 상승하는 과정이 그렇게 순탄치는 않았어요. 계속해서 올라가면은 빠지고 올라가면은 빠지고 올라가면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갈 때는 굉장히 힘들게 올라갔다는 이거죠. 계속해서 윗꼬리를 단 채 개인들을 계속해서 이제 떨고 내면서 이제 올리고 내려오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힘겹게 올라갔던 이런 모습이었는데 또 주가가 빠질 때는 당장에 그 다음 달이었던 이제 4월 달에는 굉장히 가파르게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텍이라는 기업은 놓고 봤었을 때 우리가 재료나 회사 명만 놓고 보게 되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다볼 수 있겠지만은 주가가 올라갈 때 또 이제 호재를 제대로 반영하지도 못하고 내릴 때는 과감하게 내리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 투자자가 그렇게 비중을 50%나 싣고 계속해서 끌고 나가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대응이 그렇게 순탄치 않은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는 사실 이제 그렇게 큰 손실률이 아닐 때 비중을 한 차례 덜어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주 시장에 있어서 최근 들어서 가장 이제 최장 이평선이었던 이제 121선은 이번 주 들어서도 그렇게 이탈하지 않으려는 듯한 이제 모습은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대가 이제 이탈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좀 추가 하락이 또 한번 가파르게 진행될 수도 얼마 정도 이탈하면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그 가격대를 제시해 드리면은 12,000원입니다. 그래서 꼭 이 12,000원 가격대를 기억을 하시고 이 가격대가 이탈할 때는 우리가 좀 비중을 한 차례 축소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상승 랠리 안착했었을 때 그때 다시 담아보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텍에 대해서는 뭐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온 이후에는 뭐 주가가 이제 매수가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단기적으로 이제 트레이딩을 접근했었을 때는 우리가 이 12,000원대라는 가격대를 꼭 기억하고 목표가를 따로 잡아드리는 것보다 이 손절가 비중 이탈 가격대를 먼저 제시해드리고 또 염두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 가격대를 꼭 그런데요. 네네. 그런데 그냥 이게 예를 들어서 11,000원을 받든 만 원가에 받든 다시 올라가긴 올라가죠. 사실 그것도 주가가 이게 우리가 또 기대감이 또 주가에 반영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바닥이 10,000원에 대해서 또 이전 10,000원을 찍고 반등할 거라는 또 이런 부분도 사실 염두 버려야 되는 게 맞는 투자 방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마냥 내가 쥐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 2분기 실적 발표 나오고 계절적 성수기가 끝났는데도 주가가 지금 현재 위치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건 또 이제 우리가 또 기대할 수 있는 재료가 소멸이 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또 마냥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존버가 답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네, 손절가를 네, 고맙습니다. 잡아드렸으니까 네, 들어가십시오. 손절가 참고하셔가지고 꼭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전화 상담으로 준비가 또 한 번 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에이프로젠 제약을 매수를 하셨어요. 예, 1,370원 20% 담으신 거 맞으세요? 예, 맞습니다. 이거 오늘 담으셨나요? 예, 좀 됐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 종목은 박정식 위원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거 기술적으로 접근하신 거죠? 예, 그럼 이제 매도해야죠. 매도해야 됩니까? 그럼요. 이거 뭘 믿고 기다려요? 유상증자 한번 들어갔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유상증자 들어갔다 그러던데. 유상증자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의 재무제표가 아닌데요. 자, 유상증자 한번 잠깐 볼게요. 유상증자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번 유상증자를 보고 설명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신주 발행가액이 대략 1,000원이에요, 1,000원. 네, 그리고 밑으로 내려서 쭉 보면은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성공시키려면 일정 부분 주가 상승력을 만들어야겠죠. 예, 그래서 청약률이 일정 부분 나와줬을 때 접근하시는 게 기술적으로 좋아요.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000원보다 지금 올라가 있고 갭이 떨어졌는데 그 갭을 메꾸고 있죠. 그리고 지금 유증 물량이 되게 커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증을 바라보시고 쉽게 접근하기는 조금 지금 위치에서 좀 섣불리 접근하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차라리 기업의 재무제표, 저평가 상태가 깊었다면 지금의 유상증자가 오히려 호재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기업의 가치를 보면은 1,477억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382억이에요. 예. 그러면 유증으로 대량 물량이 들어오면 시가총액이 얼마나 많이 높아지겠습니까? 그렇다고 또 이 기업이 흑자를 내는 기업이에요? 아니죠. 그럼 결과적으로 유증 물량이 들어오면 이 종목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평가가 되겠죠. 예. 그러면 주가가 더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높겠습니까? 올라갈 확률이 높겠습니까? 물론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보고 접근하신 거죠. 예. 근데 그거는 그 발행가의 근처에 왔을 때 잡으셔야 돼. 아니면 그 이하로 빠지거나. 근데 지금은 그 가격 위죠. 예. 근데 만약에 주가를 부양시키지 못하고 내려가고 청약률 떨어지고 유증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살나겠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1280원 딱 지금 찍었죠. 여기서 반등 나와줘야 되는데 못 나오면 훅 빠지는 거예요. 그럼 순식간에 20-30% 마이너스권 들어가겠죠. 예. 그럼 버리는 게 좋겠습니까? 끌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까? 버리는 게 낫겠죠? 그럼 월요일 날 팔아야 되겠네. 그렇죠. 월요일 날
1280원 위로 시초가가 떠서 시작하면 홀딩하면서 본절 처리 기회 한번 노려보시고 시초가가 많이 떠서 시작하지 않으면 일단 매도로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네. 네, 깔끔한 상담이었습니다. 추가적 궁금증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박정식 전문위원의 톡방 혹은 이성배 전문위원 톡방 찾아가셔가지고 또 장중에 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접수 받고 있는데요. 전화번호는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열려 있고요. 문자는 샵 4989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지만 샵 4989번이 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카카오톡이 조금 더 편하신 분들은 무료니까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박정식 혹은 샘플러스 이성배 검색하시고 입장하신 다음에 궁금증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유튜브 활용해서도 실시간으로 방송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편안하게 어플로 누워서 시청하시면서 또 채팅창에 종목 남겨주시면 저희가 접수 도와드릴 거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시장 이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볼 건데요. 오늘 장에서 좀 주목을 받았던 이슈들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이슈죠. 넥슨 매각이 아직도 감감무소식인데 여기에 따른 관련주 움직임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넥슨이 카카오랑 진행해온 매각 협상이 결렬됐다라는 소식에 관련주들은 내렸는데 오히려 카카오는 오늘 올랐거든요. 넥슨 매각설이 정말 예전부터 나온 얘기잖아요. 언제 도대체 이게 매각이 되는 건지 일단은 두 분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성배 의원님부터 오늘 이 넥슨 매각설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셨어요? 넥슨에 대해서 저희가 이 배트맨을 처음 다루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매각에 관련해서 저희가 보니까는 4월 달에도 한번 이 부분을 언급해 드렸고 그때 역시도 제가 언급을 했던 내용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넥슨이라는 기업 자체가 매각을 하기에 또 이제 넥슨을 사야 하기에는 그렇게 큰 매력이 있을까? 또 굉장히 반대로 리스크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넥슨은 지금 이제 사실 중국향에 관련해서 이제 매출이 90% 정도 차지하고 있는 이런 기업입니다. 근데 중국은 이 게임에 대한 규제가 최고조에 도달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존에 그나마 매출이 발생하던 이런 게임도 어떻게 보면 종료가 될 수 있는 이런 불확실성을 가진 상태에서 과연 그렇게 큰 M&A가 활발하게 이루어질까라는 생각이 있죠. 실제로 이제 중국에 대해서 뭐 화장품 사업도 마찬가지고 뭐 롯데마트도 굉장히 뭐 다 처리하는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반대로 또 이제 회사를 팔려고 하는 이런 입장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사실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팔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성공한 게임도 뭐 딱히 없습니다. 던전 앤 파이터 뭐 이거 하나 보고 뭐 기업 매각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인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무리가 많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4월 달에도 이 같은 이슈로 좀 철회되었고 또 한 번에 이제 뭐 이제 진행하려던 뭐 오늘 관련한 이런 이슈까지도 당연히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을 놓고 뭐 종목을 대응하거나 우리가 또 이제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큰 기대나 이 성사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저는 갸우뚱이라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갸우뚱.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넥슨 매각설에 대해서 이성배 위원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박정식 위원께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넥슨 인수 금액이 최대 15조 원에 달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비싸서 인수를 지금 못하는 건가요? 이거 왜 이렇게 자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좀 비싸서 그런 거 아닐까요? 15조에 달한다고 하더니 막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는 거 보니까 아니 15조나 주고 누가 넥슨을 삽니까? 저 엄청 막 게임이 그죠? 예전에 제가 네. 어렸을 때 뭐 크레이지 아케이드나 네. 카트라이더 네. 같은 게임은 네. 상당히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요즘에는 근데 하나요, 친구들이? 할까요? 저는 안 합니다. 그쵸. 그거 막 풍선 터트리고 물풍선 크레이지 터트리고 아케이드요. 크레이지 아케이드 네. 그리고 막 그 레이싱 하는 거 뭐죠? 카트라이더. 카트라이더. 네. 그거는 제가 좀 많이 한 것 지금 같습니다. 제가 얘기한 네. 맞아요. 네, 그거는 좀 많이 했었는데 네. 좀 넥슨 하면 그거밖에 기억 안 나요. 저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거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2000년도 초반에만 좀 많이 했던 걸로 맞아요.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넥슨 너무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지금 상장이 돼 있는데 다 고평가예요. 넷게임즈도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800억인데 이 회사의 순자산 가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적자의 115억이에요. 엄청난 고평가죠, 지금 시가총액이. 이거 투자할 건덕지가 없어요. 그 다음에 조이시티 한번 볼까요? 조이시티도 적자죠. 적자인데 순자산 가치가 268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822억이에요. 투자 가치가 전혀 없죠.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넥슨 G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슨 GT도 뭐예요? 적자기 존재하는데 순자산 가치 1,187억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 얼마예요? 4,245억. 대박이죠, 여러분. 이거 세 종목 전부 다 지금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이 투자 가치가 없어요. 투자 가치가. 이런 거 물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할 필요가 없는 종목들이고, 근데 한 가지 포인트는 이 넥슨 GT 같은 경우에는 투자 주체별 수급을 보았더니 외국인하고 기관이 온팡지게 물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은 살짝 줄 것 같아요. 그죠? 외국인하고 기관이 누적으로 엄청나게 물려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대략 언제부터 물렸냐, 아니면 제가 한번 딱 보니 대략 13,000원 구간부터 좀 물려 들어갔네요. 13,000원 구간부터. 그래서 기술적으로 최소한 한 14,000원에서 13,000원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등력을 일정 부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략 13,500원, 700원 정도 자리까지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뭐 굳이 저렇게 메이저들이 물렸다고 이걸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저희까지 수익을 한번 내보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왜? 투자 가치가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하지만 뭐 기술적으로 스킬이 좋으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한 13,500원, 600원 정도까지는 기술적으로 기관하고 외인이 물렸으니까 그 정도는 한번 조금 단기적인 이슈가 나온다면, 매각 이슈가 나온다면 좀 부양을 시켜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넥슨 매각설과 관련해가지고 두 분의 의견을 좀 살펴봤는데요.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이슈 바로 넘어가 볼 텐데요. 제넥신 툴젠과 합병. 제약바이오 업계 부활의 신호탄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바이오 기업 간의 합병 소식. 일단은 이 제넥신과 툴젠의 합병. 툴제넥신으로 상호가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던데 이제 가을쯤에 상장이 될 것 같거든요. 기대감으로 주식이 그때까지 좀 올라갈지 일단은 좀 저희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성배 위원께서 오늘 이 소식 어제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긍정적인가요? 저는 그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자막에 보면은 제약바이오 부활의 신호탄인가라고 이렇게도 나와 있는데, 사실 이제 그간 바이오 벤처 기업들이 이 자금 조달을 위해서 이용했던 거는 다 이제 대부분 코스닥 상장 IPO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M&A가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았던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간의 IPO만 조금 의지했던 이런 부분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IPO가 만약에 철회되면 투자금 회수가 굉장히 좀 막막해지는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과 이제 어제 나온 이런 이슈를 통해서 그동안의 이 바이오 벤처 투자에 대해서 좀 새로운 대안이 됐다. 어떻게 보면은 이 굉장히 좀 혁신적인 이 엑시트 전략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이 툴젠이라는 기업은 이 실제로 코넥스 시장에서는 이제 시총 1위 기업이기도 하고 대장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속해서 이제 코스닥 상장을 시도해 왔는데 이제 무산되기도 굉장히 많이 무산됐고, 대략 이번 기가 한 4수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슈를 통해서 이제 저는 그렇게 바이오가 제약 바이오가 부활이다라고 생각은 안 하고, 또 앞서서 얘기했던 이 긍정적으로 이어 나갈까라는 생각도 조금 중립적으로 놓고 보는 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이제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장부터 이제 이슈가 나오기 시작해서 어제 장중에 굉장히 좀 19%까지 오르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면은, 그런 이제 기대감이 전부 다 이제 주가가 좀 되돌림으로 연출돼서 이제 마감했던, 이제 음봉 전환으로 마감이 됐던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상한가까지도 이어서 또 이제 굳어서 마감했고,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서 이 상승 랠리를 보였던 게 아니고, 주가는 사실 계속해서 어제와 오늘 마감을 놓고 보게 되면 다시 원위치로 회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전략이 제시됐다는 맞지만은 굉장히 좀 일회성 재료로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일회성 재료에 불과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는데 박정식 위원께서도 제약 바이오 업종들을 썩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진 않기 때문에 네. 이 이슈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껍데기와 껍데기의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껍데기와 껍데기의 만남. 뭐 이게 일단 뭐 제가 내용을 좀 보니까 제넥시는 일단은 DNA 치료 백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고, 그리고 툴제는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유전자 교정 기술을 가진 기업이고, 결과적으로 뭐예요? 기술력만 가진 기업들, 껍데기 회사들이 뭉쳐갖고 합병을 하는 것이죠. 옛날 같으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제약 바이오가 한참 막 부흥을 할 때, 그럴 때였으면 이 이슈가 상한가 몇 방을 때렸겠죠, 그죠?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믿고 예전 과거 기억을 가지고 막 접근을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또 마이너스권으로 들어가시게 되겠죠. 제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이제 신약 개발사들, 껍데기 회사들 건들지 말라고 계속 반복합니다. 실제로 네. 오늘도 툴젠하고 그 제넥시는 좀 많이 빠진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예. 지금 이 제넥신의 순자산 가치가 얼마냐면, 네. 제넥신의 순자산 가치는 3,453억이에요. 근데 이것도 결과적으로 R&D 비용, 그 주가를 많이 부양시켜서 일정 부분 차익도 만들었을 테고, 상장시키면서 돈도 좀 확보했을 테고, R&D 비용을 다 자산 가치로 넣으면서 아마 실질적인 유형 가치는 없을 겁니다. 다 무형 가치지. 그래서 무형 가치로만 따졌을 때도 3,453억인데 결과적으로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1조 4천억이죠. 그죠? 그러면 뭐예요? 무형 껍데기 자산에 거기다가 시가총액은 이미 그거 이상 1조 4천억까지 올라갔으니 아무리 그 어떤 이슈가 터진다 한들 주가가 부양받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제약 바이오의 열풍과 인기는 식었는데.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누구만 계속 순매수하고 있어요. 누구만. 여기 보면 개인만, 그죠? 개인만 온팡지게 사고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 메이저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안 산다는 거예요. 계속 매도한다는 거지. 기술적으로 치고 빠지기만 할 뿐이에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은 기술적으로 치고 빠지 안 하고 언젠가 올라가겠자고 마냥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토막도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어떤 이슈가 나오더라도 이제 제약 바이오는 웬만하면 섣불리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진짜 건들고 싶으시다면 진짜 재무제표를 보고 전통적인 제약주를 한번 건드려 보는 것은 저는 또 그건 또 괜찮다고 보니까 전통적인 제약주를 건드리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짜 건물도 갖고 있고 부동산도 갖고 있고 생산 시설도 가지고 있고 그걸로 진짜 매출액을 조금 일으키는 그런 제약주를 건드리란 말이죠, 여러분.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제약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고자 하거든 확실한 기업에 집중을 해보자라는 의견이셨는데 톡방 찾아가면 힌트 주실 거죠? 저 제약주 안 건드립니다. 그래도 좀 튼튼한 종목이어도요? 골라드릴 수는 있습니다. 골라드실 수는 네. 있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제약주에 왜냐면은 관심을 가지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박정식 위원의 톡방 찾아가시면 혹은 우리 이성배 위원 톡방 찾아가셔도 제약주를 좀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고 계시지만은 이 부분은 비슷한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렇게 뭐 선호하는 업종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신다면은 답변을 주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죠. 물어보면 대답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오픈 채팅방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이성배 혹은 샘플러스 박정식 검색하시고 들어가신 다음에 나 제약주 이거 들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정리를 해야 되나요? 이런 상담들 꼭 언제든지 남겨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무료로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코너는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본격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주식 투자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서울경제TV 최고의 전문가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 검색 후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전문위원을 클릭하세요. 시황, 업황, 그리고 종목에 관련된 모든 상담이 바로 가능합니다. 최고의 선택, 최고의 수익. 센스 있는 투자, 샘플러스. 네, 생방송으로 계속해서 배트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종목 상담 시간으로 갈 건데요. 문자 상담이 많이 들어와 있네요. 문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809님의 종목인데요. DR텍 2,300원에 40% 보유하신 종목입니다. 일단은 오늘장 종가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좀 하락세가 나온 모습인데요. 3% 넘게 밀렸습니다. 이 종목은 근데 매수가를 봤더니 오늘 매수를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성배 위원께서 한번 봐주실까요? 네. 만약 오늘 매수를 하셨다라면은 적절한 시기에 잘 상담을 넣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는 사실 이제 정리 의견부터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DR텍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 DR텍은 이제 방사선 의료기기 관련해서는 사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이런 기업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화면에서 차트가 보이겠지만은 상한가를 최근 들어서 이제 연출했던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상한가도 연출했었는데 이때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이유부터 먼저 찾게 되면은 정부가 그때 이제 원전 산업에 대한 이 새로운 먹거리, 그다음에 이제 원전에 대한 이 원자력 발전소의 이 해체 산업을 언급하게 되면서 이 관련 수혜주를 엮이면서 이 DR텍이 그날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정부에서 이제 뭐 이렇게 하겠다 하지만은 이후 들어서는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재차 이제 또 자리로 재차 회귀하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또 한 번 이 같은 이제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 DR텍은 사실 계속해서 주가가 자리를 찾아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DR텍을 이제 차트를 놓고 말씀드리게 되면은 앞서서 얘기했던 이제 정부에 대한 이런 뭐 이슈로 인해서 정부의 이슈까지 이제 언급이 되면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은 자, 지금 DR텍을 만약에 주봉상 차트로 놓고 본다면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기록했던 이제 고가 2,765원은 사실 주봉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이제 18년도에 기록한 이제 고가 부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트레이딩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사실 이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간들 요 라인대까지 올라갈 수 있겠구나, 또는 반대로 여기서 이제 넘어서지 못하면 주가가 밀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주가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2,800원대의 가격대를 고점으로 형성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다시 주가가 재차 회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뭐 이 가격대를 넘어서지 않는 이상은 추가적인 조정 혹은 뭐 계속해서 이런 가격 조정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되도록이면 저는 이제 비중 40%나 되기 때문에 뭐 일부 매도를 하십시오보다도 전량 매도 의견을 조금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DR텍 상담 이성배 위원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저희 그럼 다음 상담도 한번 가볼까요? 문자인데요. 롯데 관광개발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7772님께서 오늘 좀 약간 상승이 나온 종목을 들고 계시는데 약간의 좀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롯데 관광개발을 14,700원에 30%를 보유를 하고 계세요. 오늘 시장에서 봤더니 롯데 관광개발이 좀 올랐는데 한 2% 가까이 올랐는데 오늘 여행주랑 관광주를 견인한 종목이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이 종목 위원님, 네. 우리 박정식 위원과 함께 볼 텐데 지금 좀 어떤가요? 봤을 때는 전망이. 이 종목은 이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 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주식입니다. 일단은 대북 관련주로 엮이면서 2017년 10월 달부터 강력한 상승력이 2018년 6월 달까지 나온 종목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 일단 매출액이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고, 그리고 순자산 가치가 3,164억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여러분? 9,200억이에요. 그리고 이 자산 가치가 고무줄입니다. 고무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018년 6월 달에 막 적자를 냈을 때는 부채가 많아지니까 자본 총계가 689억이었다가 그때도 한 720억 유지가 있다 갑자기 부채가 확 줄어들면서 2,896억으로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무줄 기업이에요, 고무줄 기업. 이런 기업은 정체성이 없습니다, 정체성이. 그래서 이거 나중에 많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물려 들어가면 안 되는 종목이고, 저 같은 경우에 아예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투자를. 그래서 웬만하면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미 건드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야겠죠. 그러면 많이 물려 들어가면 당연히 힘든 기업이니까 손절을 짧게 잡아야겠죠. 손절을 13,100원으로 손절을 짧게 잡고, 이대로 상승력이 나오면은 제가 파동을 한번 잡아봤어요. 파동을 진짜 요 최근에 하락 파동으로 딱 잡아보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이 나온 다음에
딱 되돌림이 50% 구간까지 딱 나왔어요. 50% 구간까지 16,800원. 그죠? 그리고 지금 쫙 되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지금 다시 부딪히는 게 이 가격권이 얼마냐면 13,300원 가격권입니다. 13,300원. 근데 이 자리를 강력하게 돌파하면 15,200원대까지는 한 번 정도는 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매수가가 14,700원이에요. 그래서 저 정도 자리까지 볼 필요도 없이 그냥 14,700원에 원래 빠져나와야 되는 종목인데 근데 만약에 이 13,300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다시 되돌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손절을 13,100원으로 잡고 홀딩은 해보되 13,100원 빼지면 그냥 바로 손절 들어가고 만약에 재수 좋게 상승이 잘 나온다면 본절 처리, 그러니까 지금 매수가에 빠져나오는 거 14,700원에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3,100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손절가 13,100원 메모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역시나 문자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보겠습니다. 보니까 이 종목도 대북 관련주네요. 조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27,000원에 40%, 1922님의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장 4% 가까이 내렸네요. 오늘 많이 내렸네요. 우리 이성배 위원께서 봐주실까요? 네, 남북 경협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언급을 해드리고 네. 이 조비는 이제 뭐 다들 알다시피 뭐 사료 관련주인데 어제 이제 관련한 이슈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북한에 뭐 쌀 5만 톤을 지원한다라고 해서 어제 장에서 이 출발 때 좀 강세의 흐름을 보였는데 그마저도 뭐 그렇게 큰 상승 랠리는 이어나가지 못하고 장중 5%의 상승은 이어졌지만은 마감으로 음봉으로 마감됐던 이런 모습이고 실제로 관련해서 이제 경농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 같은 모습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을 놓고 또 이제 북한이 식량 자원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는 과거처럼 뭐 그렇게 큰 폭발적인 시세를 기대하기는 많이 어렵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이제 조비에 대해서 다시 차트를 놓고 돌아와서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이제 어제 좀 굉장히 좀 좋은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마이너스로 마감됐던 상황 또 이제 오늘 장에서도 이제 음봉으로 마감됐던 아쉬운 상황인데 조비는 사실 뭐 남북 경협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료 관련주이다 보니까는 또 여름이고 저희가 태풍 관련주로도 엮여 있는 이런 기업입니다. 실제로 이제 태풍이 만약에 크게 지나가게 되면 농작물 피해가 많이 입죠. 그래서 또 이제 조비 같은 이런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태풍 소식이 있으면은 또 이런 사료주들이 많이 오르기도 해요. 일반적으로. 근데 저는 올해 여름에 뭐 그렇게 태풍에 뭐 이런 이슈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있나요, 혹시? 올 여름에 장마가 좀 생각보다 늦게 온다라는 기사를 본 적은 있었는데 태풍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들은 건 없는 것 사실 같습니다. 뭐 뉴스를 뭐 좀 잘 챙겨 보는데 네. 이런 기상 악화에 대해서는 사실 들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조비를 놓고 봤었을 때 남북 경협도 아니고 태풍도 아니면은 어느 정도 정리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비는 사실 이 정리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고 27,000원인데 우리가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같은 이슈가 나오면은 그때 접근해도 늦지가 않으니 되도록이면은 현 주가에서는 매도 의견 또 이 역시도 전량 매도가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태풍은 솔직히 한 번은 꼭 오잖아요. 오죠. 태풍 이름들도 막 정해져 있듯이 올해도 올 것 같긴 한데 왔을 때 잡아도 늦지 않는다라는 네네. 의견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1922님. 조비에 대한 상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전화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애청자분이신 것 같은데 목소리 들으니까요, 아버님. 예, 매일 봅니다. 그러니까요. 워닝 IPS도 지금 배트맨 보고 매수를 하신 거죠? 예.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지금 약수익 중이신데 예. 22,120원에 12% 맞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박정식 위원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버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자, 이 회사 우리 방송 보고 잡으신 거라고요? 예, 방송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시는 그 전문위원님이 추천해 주신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오늘 지금 뭐 기억이 안 나요. 어느 분이 현재 오늘 여러분을 보시다 보니까. 정재훈 위원께서 이 종목을 늘 이제 그럴 것 같은데요. 아, 저는 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위치에서는 좀 기술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예, 기술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여기 컴퓨터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 많이 사고 있어요?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어요. 개인들. 예, 개인들이 많이 사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예. 개인 특히 이 원익 IPS는 시가총액이 얼마짜리 회사입니까? 1조 1,000억 원짜리죠. 아, 예. 그죠? 그러면은 개인들이 많이 사야 올라갈까요? 외인과 기관이 누적 매수량이 쌓여야 많이 올라갈까요?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많이 사러 올라가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누가 많이 산다? 개인이 많이 개인들이 산다. 많이 그러면 많이 갈 수 있을까요? 많이 힘들겠죠. 못 가죠. 그럼 이거 종목 교체를 해야 되겠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언급을 해드릴 건데 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장비 주의 매출이 상당히 커요. 예전에 이 기업을 본격적으로 진짜 장기 투자를 했어야 될 시기는 언제였냐면 2013년도였어요. 2013년도. 진짜 쌌어요. 예. 그때 투자하신 분들은 떼돈을 10배 이상 벌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란 이야기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차트상 보시면 23,500원이 깨지면 일단 전량 매도하십니다. 23,500원이 깨지면 예, 그리고 23,500원이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상승력이 나오면 25,300원까지 단기 차익 실현하세요. 25,300원에. 25,300원까지. 예. 23,500원 깨지면 전량 매도고 예, 예. 예, 그것만 잘 지키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원익 IPS 살펴봤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죠.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와 있을까요? 문자로 봐야 될 것 같네요. 2685님의 궁금증 풀어드릴게요. 드림텍 1,500원에 10% 보유를 하셨는데 이 종목은 오늘 종가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좀 하락세가 나온 모습인데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네요. 1,0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장중에 약간 좀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일단은 이 종목 보니까 올해 상장한 회사입니다. 좀 정보가 많이 있을까요, 이성배 위원님? 일단 기본적인 정보만 말씀드리면은 모듈 회사입니다. 뭐 스마트폰 모듈, 뭐 디스플레이, 뭐 지문 인식 그밖에 헬스키, 바이오, 그밖에 차량용으로 굉장히 이 모듈 관련해서 좀 전문적인 ODM의 기술력을 갖춘 이런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드림텍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상장 중입니다. 19년도 4월 달에 상장된 이런 회사고,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시세도 강하게 분출도 했었고, 그 이후에 고점을 저희가 지금 보게 되면은 13,400원대라는 13,500원대라는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사실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자리를 찾아가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드림텍에 대해서 좀 기술적으로 만약에 접근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했지만은 최근 들어서 이제 지난주 또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이제 추세가 이제 하방으로 꺾이는 이제 이런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고요. 다행히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13주선을 조금 지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럼 반대로 이 같은 가격대가 만약 9,300원이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어느 정도 분명히 있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패턴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실 어디까지 주가가 빠질지도 모르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비중이 10% 들어갔던 부분도 과연 같은 이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매수가, 손절 지금 가격대 그렇게 큰 손실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일단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단기적인 추세는 이제 상승 추세는 이탈됐다라는 점, 그리고 좀 단기 바닥권은 좀 지지하는 이런 모습이긴 하지만은 이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조금 불안한 이런 부분이 있고, 이 고점은 충분히 기록하고 계속해서 내려오는 이런 추세를 놓고 봤었을 때 이 역시 저는 이제 좀 엑시트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드림텍에 대한 상담이었고요. 저희 다음 상담도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PL사의 상담이 들어와 있는데요. 전화 상담으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시청자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종목을 좀 바로 봐드릴게요. SPL셀 22,600원에 30% 맞으시고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오늘 매수하셨어요, 아버님? 네? 오늘 매수하셨어요? 아니요, 며칠 됐습니다. 며칠 되셨군요. 일단 약수익 중이신 거 축하드리고요. 박정식 위원 연결을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소 이슈를 잡으신 거죠? 네? 수소. 예, 그냥 잡으신 거예요? 네, 아무 생각 없이? 예, 이거 무슨 회사인지 아시죠? 예, 연료전지.
예. 예, 건물용 연료전지, 발전용 연료전지를 만드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수소 이슈로 움직이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시가총액 1,336억이에요. 근데 이 회사의 순자산 가치는 얼마일까요? 300억입니다. 300억. 그러면은 이미 자기 순자산 가치보다 몇 배 부각받고 있는 거예요? 4배 부각받고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회사가 지금 시장에 높게 평가받고 있는 겁니까? 낮게 평가받고 있는 겁니까? 순자산 가치 대비 4배 부각받고 있는데 예. 높은 거겠죠? 예. 그러면은 물려 들어가면 좋을까요? 안 물려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안 물려 들어가는 게 좋겠죠. 예. 예. 그래서 제가 기술적으로 상담을 해드릴게요. 기술적으로. 예. 예. 일단은 최근에 투신하고 연기금의 매수력이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개인들 물량을 한 이틀 연속 뺏겼거든요. 그래서 상승력이 기술적으로 조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차트로 넘어가서 보면 22,400원이 깨지지 않는 게 좋아요. 22,400원. 아시겠죠? 22,400원 다시 한번 찍으면 일단 전량 매도로 빠져나옵니다. 22,400원을 22,400원 빠지면 매도요? 네, 매도. 왜냐면 내려갈 수 있어요. 22,400원까지 다시 내려오면. 아시겠죠? 다시 내려오면 일단 매도했다가 얼마에 다시 노리냐면 29,000원에 다시 잡습니다. 29,000원. 29,000원에 다시 잡으라고요? 예, 22,400원 터치하면 매도하고 29,000원에 대놓고 다시 재매수 들어가고. 아시겠죠? 그렇게 예. 기술적으로. 만약에 근데 29,000원에 잡았는데 찍고 바로 안 올라가면 다시 매도해서 19,200원에 다시 잡고. 그런 식으로 기술적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자, 이 상태로 22,400원 깨지지 않고 잘 상승 나오면 어디까지 보신다? 27,600원까지 보십니다. 아시겠죠? 27,600원 그럼 매도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는 일단 한 번 정도는 매도를 하셔야죠. 이해하셨어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목표가가 가면 27,000 최고 올라가봤자 27,600원 안 올라가네요. 최고가가 아니라 일단 기술적으로 거기서는 한번 매도를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죠. 예. 아까 이 종목의 주가 위치 파악하셨죠? 몇 배 부각받고 예? 있다고요, 지금? 이 종목의 주가 위치가 자기 순자산 가치 대비 몇 배 부각받고 있다고요? 잘 기억하세요. 4배 부각받고 있다고 했어요. 4배. 예. 그러면 여기서 많이 올라갈까요? 적게 올라갈까요? 많이 안 올라가죠? 그죠? 적당히 그러면 기술적으로 매도를 해야겠죠? 그래서 네. 저항자리가 27,800원이라는 겁니다. 27,800원에. 네, 600원 정도부터 매도하세요. 600원.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다음 상담 그럼 이어가겠습니다. 3224님께서 크리스탈 신소재를 문자로 남겨주셨어요. 3,170원에 20%. 오늘 약간 올랐습니다. 일단 종가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크리스탈 신소재가 2% 넘게 오르면서 2,410원에 마감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우리 3224님의 매수가까지는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매수가 회복 가능할까요, 이성배 위원님? 근데 저는 보니까는 이 3,170원이 맞나라고 의문이 들더라고요. 지금 최근에 3,170원까지 올라간 적이 없고, 만약에 정말 3,170원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올해 들어간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작년에 혹은 작년도 아니고 이제 17년도에 일단 매수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의문이 드는 이런 상황에서 크리스탈 신소재의 상담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뭐 이슈화가 됐던 이제 지난달에 가장 핫 키워드였던 이제 뭐 그래핀 관련주로도 알려져 있지만은 이제 우리 증시에 상장되는 이제 중국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크리스탈 신소재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들어가신 게 최근에 기록한 뭐 3,100원 후반대라고 만약에 예상을 한다라고 상담을 도와드리면은 저는 이제 다음 주에 있어서 사실 이 크리스탈 신소재를 매수가 부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는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이제 배트맨 1분 때도 많이 언급했던 이제 G20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근데 G20이 말이 사실 G20이지 G2 미중 무역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같은 이제 중국 어느 정도 이 협상에 대한 이 포괄적인 조금 뭐 그렇게 타결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이제 중국 관련 기업들은 이 같은 기대감 또 이제 분위기로 엮여서
단순 테마적으로 한 주 정도는 다음 주 정도는 이 상승에 대한 반등이 한 차례 이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크리스탈신 소재는 이제 오늘도 굉장히 좀 상승 랠리를 보였고 이제 이번 주 내내 이 같은 기대감이 조금 반영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수요일 날에도 23%나 장중에 오름세를 보였고 오늘도 뭐 12% 보였고 계속해서 이제 G20이 다가올수록 계속 주가가 이제 바닥권에서 상승을 이어나가는 이런 모습이 저는 다음 주에 좀 더 이 결과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은 만약에 조금 긍정적으로 반영될 시에는 저는 매수가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단 만약에 매수가가 3,170원 아무튼 이 부분이다 최근에 기록한 이 고점 부분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매수가에 도달 시 좀 나오는 전략으로 대응을 이어나가시고 계속해서 보유하면서 뭐 수익거까지 좀 전환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조금 내려놓으셨길 바랍니다. 네. 다음 상담 그럼 바로 또 보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문자로 들어와 있는데요. 8951님의 보유 종목입니다. 매수 가격이 6,055원, 비중을 80% 담으셨어요. 일단은 오늘 종가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상승 탄력이 상당히 좋았을 때가 있었는데 보합 마감이 됐거든요. 오늘 장중에 제가 볼 때 정리를 못 하신 것 같아요. 놓치신 것 같은데 지금 비중도 많이 담고 계시잖아요. 또 한번 기회가 올까요? 버려야죠. 언제요? 바로. 언제요? 월요일장에? 네. 잘 봐요. 네. 지금 이거 아시아나항공 이게 정상적인 주가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런 위치에 있는 종목들은 건들면 안 돼요. 잘 봐요. 지금 현재 적자죠. 적자의 순자산 가치가 7,561억이에요. 근데 지금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억 2천 죄송합니다. 1억 2,876억. 그죠? 그러면 벌써 자기 순자산 가치 대비 지금 50% 넘게 부각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대한항공 보세요. 대한항공. 네. 자, 대한항공은 2조 9,630억짜리가 지금 2조 8,928억의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시아나항공이 뭐가 특별하다고 저렇게 부양을 받고 있는 겁니까? 매각 이슈 하나로? 그죠? 그러면은 그 매각 이슈 사그라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내려오는 거죠. 얼마까지? 3,000원, 2,000원대까지. 이미 좀 많이 내려온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네. 근데 지금도 한참 더 내려가야죠. 원래 위치까지. 그럼 여기서 만약에 물려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토막도 날 수 있겠죠. 그죠? 최소한 30%. 많게는 50%. 그죠?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은 이런 위치에서는 접근을 하면 안 되고 접근을 하더라도 매수가 이탈되면 바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분봉 내지는 일봉상 기술적인 매매를 해야 되는 것이죠. 물려 들어가면 죽는 위치입니다. 죽는 위치.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종목별 투자 수급 한번 주체별 수급을 보면 누가 많이 사고 있어요? 누적으로 볼까요? 누구만 사요? 개인만 사죠. 개인만. 갈 것 같아요? 안 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매도하시고 빠져나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장의 타이밍을 놓치셔가지고 너무 속상하실 것 같은데 월요일장에 한 번 더 기회가 오기를 기도를 하겠고요. 월요일장에 꼭 정리를 하셔야 한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간관계상 배트맨 2부도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에 또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배트맨 전문위원분들의 개인 톡방에 찾아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검색하시면은 원하시는 전문위원 톡방에 골라서 입장 가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이렇게 활짝 열려있는 많은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방을 많은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과 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벌써 주말입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주말 동안 비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잘 참고하셔가지고 외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배트맨 2부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 또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밤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Now go!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